그래요. 자, 오늘 못 온 학생들도 있으니까 오늘 강의 내용은 전체를 다 레코드를 해줄게요. 먼저, 오늘 오피스 아워는 11시 45분부터 12시 15분 사이에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한 내용들은 수업 끝나고 30분 동안에 여기서 또는 내 연구실에서 물어보고 또 조언이 필요한 건 조언을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참 학생이 물어본 문제 중에서 하나가 권진상 군, 윤우성 군, 노현우 군, 백이찬 군이 리바이즈하고 파이널라이즈를 했는데 그것의 증명이 이게 실제로는 이미 다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윤우성 군 이거 내가 8장 문제 푼 것들, 5장 문제 푼 것들 웹에 올려놓은 거에 있는 답안이 있어요. 근데 확 검토하지 않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다 풀고선 보니까 옛날에 고쳐놓은 게 물론 파이널라이즈 된 건 아니지만 그 보고했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그러니까 U하고 W가 서로 올소고날 할 때 U의 인터섹션 W가 제로 벡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U하고 W를 서브스페이스라고 하고 그러면 서브스페이스 안에 제로 벡터가 각각 U에도 있고 W 안에도 있으니까 따라서 U와 W의 인터섹션 안에 제로 벡터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이는 것인데 그게 이제 이퀄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려면 그거 외에 모순을 이용해서 만약 0벡터가 아닌 그런 논제로 벡터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인터섹션 안에 그러면 x가 0벡터가 돼서 이제 모순이 생긴다는 것을 보이는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고 두 번째 파트는 U가 W의 서브셋일 때 if and only if W의 퍼브가 U의 퍼브의 서브셋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충분 조건을 보이면 충분 조건은 이제 지금 이 식으로 보이면 뭐만 보이면 되는 거냐면 결국은 이걸 보여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증명에서는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서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한 설명이 빠뜨렸기 때문에 이 증명은 전혀 의미가 없는 증명이고 그리고 그걸 새로 증명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여기 이거죠. 이 증명이 그러니까 이 증명도 좀 논리가 그래서 새로 쓰면은 W 퍼브 안에 임의의 벡터 Y가 있다고 한다면 Y가 U 퍼브 안에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증명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임의의 안에 벡터 하나를 뽑아서 그래서 Y가 U 퍼브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W 안에 이제 임의의 W를 뽑으면 그러면은 W하고 이 Y가 W 퍼브 안에 있으니까 내적이 0이 되고 따라서 W 안에 그러니까 U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 U는 당연히 조건에 의해서 W 안에 있는 원소이니까 그 U에 대해서도 UY가 제로가 되니까 W 안에 있는 모든 W 퍼브 안에 있는 모든 Y에 대해서 U 안에 있는 모든 임의의 U의 내적이 다 0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Y가 U 퍼브 안에 있다는 걸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증명은 쉽게 끝나고 뒷부분 그러니까 그 증명 173페이지 5.8에 이제 파트 1은 그렇게 끝낼 수가 있고 두 번째 파트는 두 번째 파트의 앞부분이구나. 그러니까 뭐 양쪽 다인데 이거 새로 증명하면은 다시 쓰면은 또 x가 u 퍼브 안에 w 퍼브 안에 있을 때 x가 u 퍼브 안에 있는 걸 보이는 것이니까 u 안에 있는 임의의 u에 대해서 당연히 u는 w의 엘리멘트가 되고 왜냐하면 u가 w의 서브셋이니까 그러니까 x하고 u의 내적이 0이 되니까 그 이유는 u는 w에 있고 x는 u 퍼브 안에 있으니까 두 인너 프로덕트는 0이 되죠. 따라서 모든 u에 대해서 U 안에 있는 모든 U에 대해서 X하고 그 U하고의 내적이 0이 되니까 X는 U 퍼브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즉, X가 W 퍼브 안에 있으면 X는 U 퍼브 안에 있게 돼서 W 퍼브는 U 퍼브의 서브셋인 걸 보이는 셈이 됐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let.
두 번째 U가 임의의 U가 그 벡터 U가 U의 엘리멘트일 때 이 U가 W의 엘리멘트인 걸 보이면 U가 W의 서브셋인 걸 보이는 셈이 되죠. 이것은 같은 방법으로 보이는 것인데 뭘 이용하면 되냐면 이미 X가 W 퍼브일 때 X는 U 퍼브 안에 있게 되고 이게 주어진 조건이니까 이 조건을 가지고 이걸 보이는 거니까요. 그러면 X하고 U의 내적은 0이 되고 왜냐하면 X는 U 퍼브 안에 있고 U는 U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U는 어디에 있게 되냐면 U 퍼브의 퍼브에 있게 되죠. U 퍼브 안에 있는 벡터하고 내적을 해서 0이 된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앞에 조건, 이 앞에 증명이 뭐냐면 그 이 파트의 증명이 이러면 이렇다고 한 것이잖아요. 이러면 이렇다고. 그걸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퍼브 안에 이게 있다 그러면 W 퍼브의 퍼브 안에 이게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W 퍼브의 퍼브가 W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U 안에 있는 모든 U가 W 안에 있게 되니까 U는 W 안에 의 서브셋이다 하는 것을 보이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전에 내가 어디다가 해줬냐면은 여기다가 해줬었어요. 그 전에 여기에서 보여준 자료 안에요. 여기에 2010년 사이트 안에 이게 아까 5장 문제였죠. 5장 솔루션 안에 이게 한 몇 페이지쯤 되나? 한 30페이지쯤 되나? 30페이지. 30페이지쯤 되나? 이쯤에 아마 5장에 이게 뭐야? 30페이지. 근데 기억해 보니까 여기 있죠? 이 프로그램 5.8 이게 이 증명이었죠? 이 증명이 여기 주어진 게 있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참고해서 그들 보면서 했으면 여러분들이 실력을 이제 바닥부터 그렇게 그냥 논리를 쓰는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공한 자료들을 참고해서 공부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윤우성군이 듀얼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 한 내용들을 초안을 올려놨는데 어저께 내가 어떻게 마무리 지으라 그랬죠? 이건 파일이 이미지가 없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뜬 거예요. 파일 이미지가 첨부가 되지 않아서 지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스스로는 윤군이 이제 듀얼 스페이스에 대해서 데피니션 또 그리고 그 듀얼 스페이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리니어 펑셔널 또 듀얼 스페이스 또 듀얼 베이시스 그다음 뭐 애나힐레이터까지 쭉 진전해서 어플리케이션까지 생각했는데 어쨌든 뭐 폭넓게 전체 그림을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뭐 짧은 시간에 이걸 다 공부해서 뭐 완성시키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듀얼 스페이스가 뭐다. 그러면 데피니션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예가 뭔지 알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다 하는 것을 정리한 후에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분 윤군이 느낀 내용을 마무리에 쓰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김지은 양은 그동안 이제 학생들이 문제들 그동안 푼 것들을 쭉 파이널라이즈 한 것들을 한번 모아보라고 했는데 첨부 파일이 없었네. 그래요. 알았어요. 어쨌든 지금들 어차피 이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PBL 보고서들을 이제 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취합해서 내가 시험 자료로 제공해주면 그걸 공부해서 기말고사를 보면 되겠죠. 기말고사는 언제 볼까? 자, PBL 보고서는 어떻게 내면 되냐면 중간고사 때 썼던 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냈던 중간 부분만 잘라서 이번에 내는 PBL의 그 바디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설명을 해줬고 백이찬 군이 이걸 잘 정리해서 올려줬네요. 그리고 백이찬 군이
PBL 보고서는 그렇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백이창 군의 그 초안에 대해서 2차 형식에 대해서 초안 올려놓은 것을 참고해서 보면 나름대로 성실하게 그 개념들을 쭉 찾아서 정리했었는데 여기에다 뭘 좀 보충하라 그랬었죠? 이 쿼드라틱 폼을 공부한 공부 주제로 삼은 그런 그 자기의 모티베이션을 앞에 쓰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 뭐 간단한 정의들을 써서 쓰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는 하지 않더라도 이거에 대한 간단한 예들을 활용하고 이제 소개하고 관련된 문제를 몇 개 푸는 정도로 하면 충분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렇게 다 설명을 다시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여기 가서 보면 아까 봤듯이 대충 여기에만 가도 저게 지금 2차 형식인가? 그쵸? 2차 형식 쿼드라틱 폼이었죠? 여기 뭐 2차 형식에 가면은 이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이 자료들을 그냥 활용해서 빈칸에서는 뭐 정리든지 이것들을 그냥 이미지로 저장해서 포토샵이나 또 그림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자르고 그리고 연습 문제 예제들도 여기서 몇 개 활용해서 끼워 놓고 그리고 문제들도 문제들 푸는 것들은 똑같은 문제 풀기는 그냥 갖다 놓긴 그럴 테니까 다른 책의 문제를 찾아서 이런 방법으로 풀어본 내용들을 몇 개 집어넣어서 마무리 짓고 자기의 그 결론 내용을 자기가 그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보태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런 식으로 마무리들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들 한 것들을 PBL 보고서와 함께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본다 그러면 또 프로젝트 내고 PBL 보고서 내고 그다음 12월 14일이나 12월 18일 날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으네. 그래요. 시험 어떻게 낼지 PBL 보고서 여러분 낸 걸 보고서는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선형대수 기출 문제들을 이제 찾아서 몇 개를 줬었는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난다 하는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그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도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출제된 문제 중에서 뭐 몇 개를 보면 이게 이제 문제 풀이하고 답까지 내가 2000 몇 년도부터 몇 년도죠? 97년부터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문제들 나온 것들을 쭉 정리해 준 거고 그리고 풀이까지 해줬고 이 풀이가 뭐 미비한데 풀이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 보충 하나를 해줄까? 자, 뭐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게 채점 자료, 채점 자료지. 선대 문제 한번 볼까? 문제 보면은 이건 2006년도 시험 문제를 보면은 뭐 이런 문제가 나왔죠. 선형 변화는 임의의 두 점 XY에 있는 선분의 이미지가 그 코도메인에 있는 또 하나의 선분임을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뭐 그 외에 뭐 다른 문제 이런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도 나왔었고 그거에 대해서 채점 자료를 보여줄게요. 채점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뭐 이런 문제는 채점을 이렇게 했고 채점 기준이 뭐고 예를 들어 이 문제 같으면 이렇게 많아. 이 문제 같으면 채점 기준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선분이 일단 이 선분을 먼저 define 해야겠죠. 이 선분이니까 점들의 집합 아니에요? 이 점들의 집합에 이제 선형 변화를 취하면 그 이미지는 무엇인고 하니 이미지가 그 임의의 t, 제로하고 1 사이에 있는 t에 대해서 그 이미지들은 첫 번째 점은 0의 점은 t 오브 제로는 t 오브 제로로, t 오브 1은 t 오브 1으로 해서 그 두 점을 잇는 그런 이제 선분으로 간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실제로 임의의 그 점에 대해서 이미지를 한번 보면 선형 변환의 성질에 의해서 덧셈을 보존하고 그래서 풀었을 수 있죠. 스칼라베를 보존하니까 이거를 다시 스칼라베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결국 이건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그 선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점들의 집합은 다시 이런 셋으로 표현될 수 있죠. 이 셋이 뭐예요? t of x와 t of y를 잇는 Rm 안에 있는 선분인 것이죠. 따라서 이 선분의 이미지는 이 선분이 되니까 그 선형변환의 이미지, 선형변환의 성질은 두 점을 잇는 선분을 그 각각의 점에 대응하는 두 점을 잇는 선분으로 보내는 그런 매핑이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채점할 때 기준을 본다면 선분의 선형변환 t를 취하면 그러면 이 부분을 1점으로 요거 취하면 그 부분을 1점으로 그리고 선형변환의 성질을 쓴 부분을 2점으로 그래서 결론을 유도하는 부분을 1점으로 해서 그 선형변환의 성질을 이용해서 보이고자 하는 목표를 증명했는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것은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기준이에요. 뭐 등등 몇 가지를 줬네. 근데 이거 다 줬구나 내가. 어쨌든 참고해요. 내가 만든 문제야. 자, 그 다음에 세이지에서 복소를 당연히 그 성분이 복소수인 걸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건 정확히 고쳐주도록 시켜놨으니까 곧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 때 리어를 쓰지 않고 이제 컴플렉스 CC나 또는 CDF를 언더라인 필드로 주고 계산을 하면은 모든 게 복소수에서 계산이 되니까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도희 군이 5장과 6장, 7장에 대해서 요약을 했는데 자, 어떤 내용을 요약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듯이 예를 들어 졸단 캐노니카 폼을 구한다 그러면 뭐 딴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무 도구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핸드폰은 갖고 다니니까 그 타이프를 안 치더라도 바로 코드를 누르면은 그러면은 그런 서버로 들어가서 아무 작동하지 않고도 그 졸단 캐노니카 폼을 실제로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 그 인버스 행렬까지 구해서 S 인버스 S 인버스 AS 이퀄 졸단 캐노니컬 폼이 되는 그런 행렬을 구할 수가 그 모든 과정이 다 한꺼번에 설명이 되지요. 자, 그리고 숫자를 바꿔서도 새로운 행렬 또 새로운 크기의 행렬을 주더라도 다 졸단 캐노니컬 폼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어디까지 진전이 됐냐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있는 동안에 내가 한 걸 하나 보여줄까? 세이즈 캘큘러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최신 파일에 한번 들어가 볼까? 예를 들어서 1장 하면은 이게 F2에 가야 된다. F1이 아니라 F2가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 같은 식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을 하는데 이런 함수의 개형을 그린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만든 거야. 다 풀고 그러면 이 함수를 그래프 개형을 그려라. 그러면 함수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바로바로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주면은 뭐 이게 6600으로 하고 이게 5가 아니라 111쯤 되고 이게 1이 아니라 새로운 함수여도 뭐 5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개념에 이게 1이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1000이고 플롯 1에서 4까지인데 뭐 예를 들어 1에서 4000까지를 준다. 그러면 이 그래프들이 4000까지 너무 많았나? 40 정도까지만 해줄까? 어쨌든 스케일을 바꿔주고 변수를 그리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뭐 줌잉도 하고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사실 이런 것들을 여기 바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게 줌잉이 스스로 되게끔 만들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그런 지식들을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스케일이 너무 크게 된 것 같다.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 높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0에서 200으로 하면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원하는 대로 함수를 뭐 x가 아니라 이게 뭐 예를 들어 이게 100
111이다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올 거고 하는 식으로 이게 무궁무진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걸 그리기 위해서는 뭐 극값을 구하고 그러고 뭐 방정식을 풀고 그 다음에 증가 감소를 구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기능들이 뭐예요? 이 기능들이 뭐야? 나중에 이중적분이라든지 뭐 그린 정리, 스톡스 정리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점점 복잡한 계산들이 나오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인 코사인은 잘 알지만 탄젠트, 아크 탄젠트 이런 것들은 계산이 다 복잡해지지. 그런 것들을 같은 식으로 같은 알고리즘을 짜놓고 나면은 적분할 때도 사인만 하는 거 배우면 코사인을 집어넣고 탄젠트를 집어넣고 아크 탄젠트를 집어넣고 다 똑같이 되지. 이중 적분하는 것도 간단하네. 폴리노미알 적분하는 것만 가르쳐줘도 그 다음에 거기다 함수를 바꿔주면 아무리 복잡한 함수도 다 처리할 수 있지. 다 그림을 그릴 수 있지. 다 계산을 할 수 있지. 하는 식으로. 그것이 어디까지 바뀌는지 한번 보여줄까? 공청회 자료. 어디까지 바뀌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그런 데이트를 볼까? 그런 자료들을 한번 보면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수학적 모델링 사업단에서 우리가 그동안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것들은 세계 최초의 그런 개념들이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미분법을 지금 뭐 한다 그러면 이런 이제 지난 여러분들이 할 때 프로젝트를 한 건데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개념을 가리키더라도 그리고 하다가 이렇게 필요하면 동영상을 바로 설명을 참고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서 실제로 그 의미를 깨닫고 그걸 설명하고 그러고 이제 실제 손으로 계산하고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계산하는 것을 알고리즘화 시키고 그리고 도구를 이용하면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서버에 들어가면 뭐 공개된 자료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 공개된 자료들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치고 그 함수를 바꾸면 그 바꾼 방정식에 대해서 똑같이 답들을 구해주잖아요. 하는 식으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매스1, 매스2, 매스3 서버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활용해서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내용들을 실제로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에서 아까 개형을 그려라. 그런 건 개형을 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죠. 함수가 이게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해져서 이게 3승이 아니라 뭐 8승, 한 88승쯤 해볼까? 그러면 88승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 5승, 한 7승쯤 해보면 7제곱쯤 해보면 x7제곱 마이너스 개형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만 가르쳐주면 그 다음부터는 쭉 따라갈 수 있고 그게 바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도함수를 구하는 것도 이런 x제곱 플러스 x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고 그거의 그립표까지 그래서 원래 함수와 이 도함수의 식까지 바로 구할 수 있죠. 이게 이 도함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7승일 경우에도 이게 이거 7승이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게 6차식의 다항식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그냥 다 계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다 이게 아니라 이게 sin x, 삼각함수라건 뭐하건 뭐 다 가능한 그런 식이 되겠죠. 즉, 앞에 지금 이제 이 개념이 뭐냐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리키고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배우고 토론하고 하면서 그 미분이 뭐고 싱귤라벨 디컴포지션이 뭐고 졸단 캐노니컬 폼이 뭐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 간단한 것들을 손으로 계산할 수 있지. 구할 수 있지. 그러면 그것을 프로그래밍화 할 수 있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지. 그 다음에 복잡한 계산들은 그 알고리즘 이용해서 활용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지. 더 필요한 건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그 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 전체 과정을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극대, 극소, 뭐 쭉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극대, 극소 구하는 것도 실제로 얼마나 쉽냐. 극대, 극소 구하는 것도 사실은 그래프 그림만 그리면, 저절로 이건 돌아가기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극대 있고, 여기서 극소 있고 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런 식으로 이게 그 개형만 그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그렇게 해서 깨우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 Q&A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푼 것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면서 틀린 건 고쳐주고 이해가 안 된다고도 물어보고 그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하면서 파이널라이즈드 OK를 받아낸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그 학습 과정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도구가 그럼 세이지 말고 또 있냐? 또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런 식으로. 실제로 구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다양하게.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지금 이게 스마트폰에서 이 코드 찍으면 바로 그냥 돌아가지 않아? 그렇지 않아? 자,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되고 설명이 되고. 이게 끝이 아니라 극값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우리 서버들에 쭉 있고 국가수리과학 연구소에도 설치될 거고 창의자들한테도 설치될 거예요. 자, 이거 말고 이거를 엑셀로도 할 수 있어. 엑셀에서 파라미터 이 엑셀 이걸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볼까? 엑셀 그래프의 기능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매스매티컬 모델링, 컴퓨테이셔널 매스매틱스를 이제 활용해서 여기저기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에 학업을 하면서 계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을 본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엑셀 그 파일을 내가 다운로드 받게 해줬죠? 아까 그 주소에 들어가서 보면 돼요. 다운로드를 받게 해줬죠? 이 엑셀 그래프. 그 다운 받으면 이 엑셀 파일이 거기 있는 거야. 이 엑셀 파일은 거의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엑셀로 만든 그래프. 미적분에서 하는 거를 말하는 거다. 선생님이 그랬다고 하면은 이전의 기간과 뭔가 달라야 돼. 그치? 그런 동영상 설명이 있는데 이 동영상 설명을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쓴 거냐면은 로그 함수 뭐 인버스 펑션 뭐 등등 레인지 이퀘이션 뭐 다 해놓은 건데 데리버티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리버티브를 가지고 있는 탄젠트 라인에 대한 걸 한번 보여줄까? 자, 한번 하나 보여줄게. 이거를 세이브 하자. 데스크톱에다 저장하자. 오픈하자. 그러면 지금 어디 갔어? 이게 집인가? 이건가요? 엑셀 그래프 집. 이게 G 파일이야? 이거야? G 파일이야 이게? G 파일이 아닌데. 이렇게 뭔가 따르게 된 것 같다. 자, 다시 한번 보자. 어쨌든 이와 같이 그 다양한 그런 그 기능들이 이제 열려졌고 특히 우리는 인터넷이 연결되는 뭐 PC를 이용해서건 또는 핸드폰을 이용해서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건 다양한 계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춰놨고 특히 선형대수와 이 매트릭스 처리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모바일 환경으로 다 만들어서 작동이 되게끔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기를 바라고 시험 기말고사는 그에 맞춰서 이제 PBL 보고서를 낸 걸 발표시킬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서술형 문제 중심으로 그렇게 문제를 제공하려 그래요. 문제를 이제 김지은 양도 차근차근히 문제를 이제 풀고 있고 그 다음에 노현우 군이 임용고사 문제들을 부지런히 풀었고 업로드 시켰고 또 배지용 군, 정권진상 군, 뭐 또 정도희 군, 또 윤 군이
윤우성군 등이 이제 문제를 풀어갔죠. 그래서 이제 파이널라이즈 된 문제들을 몇 개를 좀 한번 봅시다. 아주 그 바쁘게들 돌아갔는데, 제목에서, 자, 파이널라이즈 된 문제들을 봅시다. 그러면 파이널 선언된 문제들이 벌써 다양하게 있는데, 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쭉 정리해서 문제들을 이제 파이널 OK를 받은 것들을 이제 묶어갖고 여러분들 PBL 보고서를 쓰도록 하세요. 윤우성군 그래도 밤잠 안 자고 하더니 수업 시간엔 졸아도 숙제는 다 하고 왔네. 윤군. 그래요. 어쨌든 그 차근차근히 고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파이널 OK 받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볼 때 별로 어려움 없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것이 인버터블한 매트릭스가 되는 R을 구해라 그러면 뭐 이게 디터미넌트 0만 아니면 되니까 R이 이게 R 디터미넌트가 R 제곱 플러스 7이니까 모든 R에 대해서 디터미넌트가 오브 A 플러스 RI가 논제로니까 모든 R에 대해서 인버터블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것이 인버터블이게 하는 행렬이 행렬 A가 스케마트가 존재하느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존재하려면 인버터블 존재하려면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해는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존재하느냐? for any matrix A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C에 대해서 이것이 인버터블하게 하는 행렬이 존재하느냐 하면은 이게 디터미넌트 오브 이게 모든 C에 대해서 이게 0이 아니어야 되는데 자 논리는 뭐요? 이거는 N차의 다항식이지. N차 행렬에서 N차 다항식. 근데 C는 모든 실수지. 그러니까 이거의 맥시멈 근은 그 인파이나이트리 매니한 그런 그 퍼시블한 실수 중에서 n개 말고는 다 0이 아니란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게 하는 C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또 for some C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for some C에 대해서만 0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for some C에 대해서만 0이고 일반적으로 모든 C에 대해서 이게 0이 되게끔 만들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결론은 이런 스퀘어 매트릭스가 존재하느냐? 답은 결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치? 답은. 그러니까 이 답이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 이 질문은 Does there exist a square matrix A? 그러면 답은 no지. 근데 이 답은 뭐야? 그 결론이 좀 이상하지? 내가 써주긴 이렇게 써준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졸렸구나. 아니요, 그때 이렇게 문제 해결 예시 찾으라고 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어쨌든 질문은 이거였죠. 모든 C에 대해서 인버터블 확률이 존재하느냐 그러면 이게 모든 C에 대해서 언제나 제로여야 되죠. 근데 이게 n차의 폴리노미알이지. n차의 폴리노미알이면 이게 근이 기껏해야 몇 개 있어. n개밖에 있을 수가 없죠. 근이.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n개 말고 근이 아닌 이게 0이 아니게 되는 그런 실수 C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소리죠. 그쵸? 그래요. 그러니까 답은 그렇게 쓰는 게 맞아요. 뭐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이 말도 맞고. 그렇지만 이제 그 요구된 답이 무엇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들 확인하면 돼요.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한 게 백이찬 군이 파이널라이즈 한 문제 한번 볼까? 자, 백이찬 군이 구한 것은 그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의 10승 X를 구해라 그러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해서 이렇게 그 A의 10승을 쉽게 구하는 방법을 취한 다음에 거기다 벡터를 곱한 것이죠. 이게 문제라 그러면 당연히 이 A의 10승 곱하기 X를 이게 이렇게 행렬의 대각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지 않겠죠. 이걸 이렇게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됐어. 그래. 그렇게. 자, 그 외에 뭐 여러분들 강동훈 군이 이제 임용고사 문제들을 파일라인에서 했고, 강동훈이 딴 건 안 했어도 임용고사 문제들은 부지런히들 풀었구나. 그래요. 이런 것들은 아까 봤듯이 내가 이제 답을 미리 올려준 것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보라 그랬지만은
실제로 내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거니까 물어보고 했으면 시간을 더 타입 치고 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런 문제들의 많은 것들은 지금은 이제 점점 인터넷에서 우리 그 자료들이 누적되고 있잖아. 여기저기서 검색도 되고.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정보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 정보 시대에서 이런 정보들을 가공하고 그리고 또 재생산하고 그리고 그걸부터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하는 능력들을 배우는 게 필요해요. 이번 우리 수업 시간에서 그런 것들을 배웠으면은 좋았을. 그러니까 그런 게 의도 중에 일부였어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 비해서 또 내가 올려놓은 자료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자, 프로젝트 일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논한다 그랬죠? 자, 프로젝트 일정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일정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자, 오늘 PBL 보고서 발표 일정과 기말고사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 오늘 안 온 학생들, 강동훈 군을 비롯해서, 유념하세요. PBL, 요번 주 안에 프로젝트 검토를 마치고, 또 문제 푼 것들도 파이널 OK by SG를 받도록 하세요. 그래서 프로젝트 수정본과 PBL 보고서를 11월 11일 사실 12월 11일이니까 그것을 12월 10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월요일 오전 11시까지 가능하면 올려놓고 좀 늦어도 상관없어요. 월요일 올려놓으면 내가 검토해가지고 누구누구가 12월 11일 날 발표하고 또 누구누구는 12월 13일 날 발표하라고 시간을 줄게요. 그럼 자기 PBL 보고서 발표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프로젝트 발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12월 18일 10시 30분에 이 강의실에서 치릅니다. 그 시험 내용은 예전 샘플 이그잼을 참고하시고 서술형 문제로 그 주제 뭐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제너럴 벡터 스페이스, 그 다음에 뭐 졸단 캐노니컬 폼, 싱귤러 밸리티 컴포지션 같은 그런 그 주요한 슈르 정리 같은 내용들을 서술형 문제로 쓰고 사이사이에 계산은 카스 도구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에서 한 두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를 같이 내도록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세미양이 정리해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강의로 이제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은 지난번에 내가 올려줬듯이 뭐 여기에 졸단 캐노니컬 폼 렉처 2차 형식에 대한 뭐 이런 렉처들 여기에 보면 졸단 캐노니컬 폼 렉처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건 졸단 캐노니컬 폼에 대한 렉처죠. 여기 보면은 2차 형식 뭐 슈르 정리 그 렉처들이 렉처 노트 여기를 누르면 렉처 노트들이 뜨고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실제 렉처들이 다 떠요. 매트릭스 노름 뭐 벤시거린 정리, 포지티브 데피니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에 거의 그 제너럴한 이론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참고해서들 뭐 공부하면 문제 풀거나 할 때 궁금한 거 어려운 점은 없을 거예요. 2차 형식의 응용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설명을 보면 될 것이고 또 실제로 이제 PBL 보고서하고 프로젝트 발표할 때 학생들이 설명해 줄 것이니까 8장 5절, 8장 4절에서는 쿼드로 충분한 자료들을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또 뭐 요약까지 정도희 군이 해줬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데는 별로 어려운 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러면 기말고사는 12월 18일 화요일 10시 15분, 10시 30분이고 나머지는 오늘 얘기한 대로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